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 18세기 이후의 사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계몽주의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의 변화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또 대학의 변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쇄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중반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대중 전체로서의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계몽주의와 인간의 감정을 인정하는 자연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루소가 있죠. 이러한 생각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생각들입니다. 물론 중세에도 계층을 나누기는 했지만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누구는 인간이고 누구는 인간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계층들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계몽주의와 자연주의에 기반한다면 이러한 계층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도서관에서 누구나라고 했을 때 그 누구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누구나, 즉 문해력이 있는 누구나라는 것인데 문해력을 누구나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이러한 계몽주의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독일에서는 종교개혁에 기반하여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문해 능력이 일반 대중에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공교육이라는 개념이 나타났고 독일에서는 의무교육이라는 말이 나타났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실제로 19세기에 들어서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이 나타나는데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쇄기술의 발전인데요. 종이의 재료가 목재로 바뀌었고 공정, 제작 비용도 절감되었으며 그만큼 종이의 질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종이책의 가격은 더 저렴해지기 시작했는데 19세기 초반에 드럼을 이용한 윤전기가 발명되면서 인쇄 속도가 매우 빨라졌기 때문에 책 이외에 다른 매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문입니다. 심지어 19세기에는 호회라는 것이 나타났는데 호회는 신문이 1호, 2호, 3호, 4호 이런 식으로 발행되는데 이러한 호 사이에 들어가는 신문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중요한 사실을 좀 더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배포하였습니다. 호회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종이의 가격이 아주 저렴해졌고 인쇄의 비용이 많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쇄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사건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퍼지는데 굉장히 빠른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것이 전달되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로는 대학의 변화입니다. 대학은 18세기 초중반까지 중세의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요. 매우 침체되어 있었는데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약 18세기 말부터 변화를 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독일과 미국에서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의 괴팅겐 대학과 미국의 주립대학을 들 수 있습니다. 주립대학은 180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여러 개의 컬리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주립대학에서 컬리지는 함께 사는 기숙사가 아니고 학문 분야에 기반한 대학의 구성 단위로 의미가 변화되었고 이를 우리는 단과대학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A&M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이 타무라고 불리우는 텍사스 A&M 유니버시티입니다. 이는 Agriculture and Mechanic의 약자로 농공업대학을 의미합니다. 주립대학과 주가 설립한 A&M 대학은 이전의 유럽의 대학과 다른 성격을 가지는데요. 그 이전의 대학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부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면 이때부터 대학은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기 위한 대학이 되었다는 겁니다. 농업을 위한 농업기술을 가르쳐주고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공업기술을 가르쳐주는 대학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학문이 굉장히 빠르게 분화되고 새로운 학문이 대학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대학이 직업인 양성기관으로 변모를 하면서 다양한 학과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해야 될 것은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하고
동부의 13주를 시작으로 19세기에 상당히 빠르게 영토를 확장시키고 19세기 중반이 되면 결국 태평양까지 영토가 닿게 되는데, 그러면서 유럽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입니다. 그 이민의 흐름은 크게 세 번의 이민 웨이브로서 설명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이민 웨이브는 대략 1840년대 정도에 있었던 것인데 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많이 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1860년대, 70년대에 나타나는데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웨이브는 1880년대에서 90년대에 나타나는데 그때에는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등의 남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민은 다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가 들어오는 항구가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뉴욕을 보면 맨하탄 섬 바로 남쪽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섬이 하나가 있고요. 빨간 벽돌의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 그냥 조그마한 섬인데 그 섬이 앨리스 아일랜드입니다. 유럽에서 이민을 오면 이 앨리스 아일랜드에 와서 며칠간 머물면서 미국의 시민권을 받아요. 그리고 뉴저지 쪽의 엘리자베스 항구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미국 전역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민자들의 급속한 유입은 이들을 미국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게 하는, 즉 미국화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교육을 통해 신속히 미국화를 시켜야 하는데 20세 이하의 학령 인구에게는 공교육을 통해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성인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민 후 바로 시민권을 주어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선거권에 대한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성인 이민자의 미국화를 위한 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800년대 초중반부터 조금씩 공공도서관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한 뉴잉글랜드 지방, 즉 보스턴 주변에 많이 생기기 시작하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도서관은 1850년대에 생긴 보스턴 공공도서관입니다. 보스턴 공공도서관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미국화 성인교육의 중심지로서 도서관의 가치도 있겠지만 보스턴시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즉 일반 예산으로 운영 비용이 충당되는 그러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도서관은 지방정부가 일반 예산으로서 꾸준히 운영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의 시초가 된 도서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번 강의에서는 18세기 후에 도서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움직임들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도서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를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도 자료는 점점 더 빨리 나왔을 것이고 새로운 지식은 점점 더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계몽주의라든가 자연주의 또는 공교육, 의무교육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와 관련해서 성인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에게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영향을 미쳤고 그 두 가지 영향은 두 가지의 다른 종류의 도서관을 만들어낸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